안녕하세요. 홍당무 연구소의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 너무 큰가?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나만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발표 불안과 관련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과도하게 떨린다 이런 분들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나만의 발표 단점들은 다양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이 붉어지는 거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떨리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의식 중에 긴장을 하면 코를 과하게 만진다든지 머리를 계속 만진다든지 근데 그런 게 그냥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제스처일 수 있지만 그 발표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반복되는 행동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누군가한테 티가 나도록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에도 일부 그런 내용을 썼는데요. 누군가가 발표를 막 했어요. 근데 발표하는 거를 듣고 발표 불안이 좀 있는, 발표가 좀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각자가 보고 듣는 게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발표를 할 때 떠느냐 안 떠느냐의 기준이 얼굴 색인 거예요. 얼굴 색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말을 잘했다. 그러면 저는 긴장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발표를 듣고 그 발표 불안인들이 몇 명 모여서 내용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너무 떨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전혀 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전혀 안 떠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계속 파르르 파르르 떨리던데?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강연이 한 50분 정도였어요. 근데 그 50분 동안에 저는 그분의 얼굴색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 기준에 그분은 떨지 않으셨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가 컴플렉스인 분은 목소리가 요만큼 떨려도 저분이 떨고 있다라고 감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굴이 붉어지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게 좀 드러나는 게 좀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정도 붉어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 예민한 사람들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 홍당무는 이제 안녕 서평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홍당무는 이제 안녕이라는 제목이 있길래 나도 얼굴 빨개지는 게 되게 컴플렉스인데 혹시 이 책을 읽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법이 있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보셨답니다. 근데 끝까지 읽어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좀 서운하셨다는 서평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거? 그것도 그 시간을 줄여볼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빨개지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빠밤. 빠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NG인가요? NG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저 이번에 NG 한 번 더 내면 촬영이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 쉽고 간단하게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듣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가 청중의 위치에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을 좋게 봐줘라. 근데 거기서 하나 조금 더 세부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듣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제가 아까 엉덩이 얘기를 과하게 하다가 이 영상이 다 편집 다 날아가고 다시 찍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편집 안 되게 수위를 조절을 잘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고 갔는데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체형에 비해서 골반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엉덩이가 작은 여자들을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서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엉덩이 작은 여자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웃긴 게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제 앞에 여자분들이 걷잖아요. 그러면 청바지를 입거나 정장을 입거나 이렇게 앞에 뒷모습이 보이는 채로 누군가 뒤를 걸어가면은 제 눈에는 그분의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수위 좀 올라가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거나 내가 예민한 부분이 생기면 누군가를 봤을 때 그 부분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쁜 여자의 기준, 그러니까 이성 말고 동성의 기준이에요. 내가 남자인데 어떤 남자가 멋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딱 나타났어요. 우와, 수염이 되게 멋지게 나는 남자야. 그런 말을 할 때 생각해보면 그 남자 스스로 내 얼굴에 나는 수염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고요. 야, 저 남자 몸 너무 좋지 않니? 와, 저 키 좀 봐. 머리 스타일, 머리숱이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예민하게 느끼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면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눈에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청중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일 때 누군가가 발표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주로 다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칭찬을 하게 됐냐면, 이제 속으로 조용히 입 밖으로 내면은 말하는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속으로, 아, 저 사람이 얘기하다가 순간 뭔가 실수를 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좀 좋아 보이네. 이게 얼굴이 빨개지기 전에는 사람이 조금 냉정해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지니까 뭔가 호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저렇게 얼굴 빨개지는 모습 참 괜찮다라는 얘기를 약간 조금 억지로, 강제로 좀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칭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뭔가 좀 깐깐하게 꼼꼼하게 조금 비판적으로 보다가 칭찬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안 해보다가 하면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거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한 커멘트를 내 스스로 하게 됩니다. 칭찬을 여러 명이 모여서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우리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은 채로 내가 단점으로 느끼는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얘기하다가 살짝 떨리셨는데, 저는 약간 뭔가 사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를 보니까 뭔가 연결되는 느낌? 인간적인 느낌? 호감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얘기를 하다가 자세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셨는데 말씀을 안 하실 때는 굉장히 어른 같으시고 뭔가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몸을 좀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야기에 좀 색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칭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각자가 나는 얘기할 때 자세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손을 불안정하게 어디다 둘지 몰라서 이게 참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런 손동작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목소리가 떨리는 거는, 그 떨리는 게 컴플렉스인 분들은 그게 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콧물이 나왔어. 어떡해? NG인가? NG 아니에요? 저 오늘 콧물이 손에 묻었어.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계속 할까요? 제가 오늘 추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늦었으니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자를 수 있나요? 그냥 가나요? 그래서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어디가 종착점인가, 내 단점이 생각보다 단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들키는 게 싫고 드러나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 했던 내 컴플렉스가 실은 별게 아니라는 거를 느끼는 시점이 옵니다. 이게 그냥 듣는 거랑 실제로 해보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뭔가 제가 정아야 그 얼굴 빨개지는 거 실은 별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얼굴 빨개지는 게 너무 싫단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뭐 이런 이 점은 이렇고 저 점은 저렇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칭찬이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을 봐도 저는 계속 얼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되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화자,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을 계속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 칭찬이라는 거는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찍어주시는 분들 다 피곤하신데 정말 많고 많은데 이 칭찬은 우선 남한테 저 칭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상황도 좀 웃기고 물론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내가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이 사람 칭찬을 하는 거는 뭐 노력이 들거나 뭐 비용이 들거나 별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 말하는 사람의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놨다가 이게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제 편집을 해서 부분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언급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당장 내일이 발표인데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자겠다. 근데 너무 떨리는 이거를 좀 어떻게 연습 같은 거 하지 않고 뭔가 한 방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해주실 게 있냐 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희 그 발표계의 고수님, 저의 스승님, 그 고수님이 계시는 단톡방에서 그 고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내일이 당장 발표인데 너무 떨려서 혹은 발표 자리가 중요한 발표 자리가 있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떨린다 이럴 때 아주 좀 엉뚱하지만 간단하게 써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제대로 떨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일주일에 요일 하나를 잡아서 발표 자리가 많으신 분들 혹은 정기적인 발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업무 보고라든지 뭐 이런 주기적으로 발표 자리가 있을 때 어느 한 날짜를 딱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바닥까지 떨어보자. 내가 오늘은 떠는 날로 정했다 하고 정해보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은 그게 더 증상이 부스팅이 되잖아요. 근데 약간 장난처럼 내가 오늘은 떠는 거에 최고봉을 한번 찍어보겠다. 오늘은 손도 덜덜덜 떨고 목소리도 덜덜덜 떨고 얼굴도 시뻘개져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포기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최고봉까지 떨 수가 없어요. 너무 떨린다 그럴 때 어차피 떨리는 거 더 떨어보자 라는 생각, 이거 이상한 거 같죠? 한번 해보세요. 떠는 날을 정해놓고 그래 오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소확행 이런 것처럼 오늘은 내가 마음 놓고 떨어도 오늘은 용서해주자 라는 생각을 하고 엄청 떨어도 되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발표를 앞두고 이거를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발표를 잘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떨리지가 않아서 잘할 수도 있는 거면은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그냥 뚜껑을 닫아서 넣어버리고 오늘은 내가 떨림에 최고봉을 찍어보지 하고서는 그냥 막 떨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떨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은 덜 떨립니다. 홍당무 연구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